기대한 거는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하면 아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했던 그런 대화로는 이거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내가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들이구나라고 많은 감정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옛날 치료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옛날과 똑같은 방법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천천히 환자를 치료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좀 더 많이 하고 환자의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환자의 어떠한 그 단계 단계에 맞춰서 환자의 어떤 감정이나 그 치료 이야기들을 끌어내는데 단지 공감과 그냥 경청만 했는데 환자가 다음날 오셔서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또 바뀌어서 오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게 좀 엄청 중요하게 많이 느껴졌고 재밌네요. 그죠? 네, 나는 잘 들어주고 네, 공감해주고 그것만 했는데 다음에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환자가 훨씬 더 통증도 줄어들고 네, 더 좋아진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네. 재밌는 현상이네요. 그죠? 저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좋아졌다 생각해요? 음, 근데 어떻게 통증이 그러면 치료적 동맹관계를 했더니 잘 형성을 했어. 네. 근데 이게 왜 환자의 증상에 영향을 줬을까요? 약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근데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왜 좋아지지? 낙관성이 생긴 거. 낙관성이 생기니까 왜 좋아지지? 낙관성은 파국화랑 반대니까. 이거를 네.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느냐 알겠다, 그지? 낙관성도 모르겠고 파국화도 모르겠고, 그렇죠.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네. 통증이 우리가 이제 안녕 통증에서 통증을 이제 이렇게 다루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이해했던 그 통증이 왜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요? 통증은. 통증은 네. 손상에 의한 그렇죠. 손상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치료를 통해서 손상을 없애준다. 손상을 없애주거나 손상을 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만들거나, 그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인체공학적인 접근이고, 생체 역학적인 그런 것들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뭐 어떤 그 기계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더 이상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뭐 막아줘서 우리가 괜찮. 근데 사실은 그거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대화하고 네.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거는 사실은 그걸 한다고 해서 손상된 부위가 뭐 더 회복이 되거나 이럴 타라고 가능성은 말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왜 환자는 또 증상을 또 더 감소하는가, 대화를 통해서도 바꿀 수 있는가, 네. 그게 왜 중요한가를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환자랑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녕 통증에서 배우기 전에 네. 그 전에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우리 환자랑 대화를 안 했나? 아니죠. 안 했다고? 했죠. 했어요? 네, 뭘 했죠. 했어요? 대화했죠. 무슨 대화를 했어요, 환자랑? 저는 솔직히 웬만해서는 환자의 그때는 문제점을 찾으려고 많이 했죠. 그렇죠.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한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음, 자세를 하고 계세요? 음,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떤 동작을 많이 하시나요? 음, 아니면 뭐 자세를 세워놓고서 어디 어깨가 조금 차이가 나는지 보통 랜드마크들 음, 체크하면서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환자분은 좀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럼 내가 그걸 해결해주고, 그래서 통증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폐쇄성 질문들 맞아요. 많이 하고. 맞아. 근데 그게 그 이제 뭐 우리 모두의 그 네. 대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1986년 이때 네. 메이틀랜드가 얘기했던 이제 평가를 위한 문진에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통증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증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병원에서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환자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 속의 뜻은 뭐예요? 너 왜 왔어? 어디가 문제야? 이런 거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떤 동작을 할 때 주로 아프세요? 그런 얘기가 주로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메커니즘에 기반한 통증인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의 동작과 반대되는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그런 수기적인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서 내가 좀 낫게 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용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차라리 어떨 때는 용어를 더 쓰는 게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부학적인 그다음 어떤 병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이제 그런 우리 병원 현장에서 주로 쓰고 있는 방법들인데 이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더 맞아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병리해부학적으로 혹은 뭐 해부학적 이상으로 혹은 생체역학적인 문제로 갈 때 해결되지 않은 그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냥 가령 예를 들면 네. 왜 통증이 지속되는가? 이거는 어떤 병리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이 좀 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조직은 손상을 당한 조직도 회복이 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특수한 그런 뭐 중추신경계 손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소성은 일어나니까 뭐 그거를 포함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형외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근데 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는가? 뭐 길게는 뭐 10년 이상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 못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설명이 또 안 되냐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목이 아프고 막 두통이 생기고 아프대.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신체적인 손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상들이.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증이 연결이 돼요. 이것도 어떤 손상에 의한 통증.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그 방식대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거 되겠죠. 네. 이질통. 가볍게 그냥 이렇게 스쳐만 가는데 환자는 몹시 아파합니다. 손상 당하지 않는 부위라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터치했을 때 이제 가벼운 터치도 이제 심한 통증으로 경험하는 이런 것도 이제 손상에 의한 통증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현상들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병리적인 문제, 해부학적인 이상으로 이제 풀지 못한 그런 숙제들이죠. 그거와 맞물려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통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손상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나 손상이 회복되면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그거를 알게 해준 하나의 접근이 이제 페인 사이언스라는 거죠. 통증과학이고 통증에 대한 발생 과정이라든지 메커니즘 그리고 통증의 처리 방식 또 우리가 통증을 이제 어떻게 스스로가 억제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인 사이언스가 알려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페인 사이언스는 이 기존의 병해부학적인 이상이라든지 그런 생체역학적인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통증을 설명할 때 설명해지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도 있지만 감정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뇌에서 우리가 통증을 처리할 때 감각적인 부분을 처리한다 그러면 감각적인 1차 채성 감각 영역이라든지 그런 영역들만 이제 더 활성화가 되거나 그럴 텐데 통증은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에서도 함께 처리되고 있고 특히나 이런 만성 통증 환자들은 감정적인 영역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통증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자와의 그런 소통, 환자와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잘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은 환자가 통증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적인 영역들의 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증상이 줄어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사실은 이런 훈련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통증을 없애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기보다는 통증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2차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은 통증에 대한 불안, 그다음 두려움, 그로 인해서 일상활동을 안 하려고 하고 직업장을 포기하고 취미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과도 통증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환자들한테 기대한 거는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하면 아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했던 그런 대화로는 이걸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내가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들이구나라고 많은 감정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치료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옛날과 똑같은 방법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